이번에 준비해 자기 약점을 얘기하면 아니 약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희 3분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운동선수가 제가 어깨 낮췄으면 계약하는 부담이 있어. 아까 그 아이크림인 거고. 누가 봐도 그런 말씀하시면 업무 성적을 마이너스. 그게 되나? 정보생활은 안 돼. 나한테 좋아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시작할까요? 저는 이제 2교시 아니고요. 1교시인데요. 그래도 너무 알찬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봉 상승을 위한 나의 마인드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조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 이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 시상학과를 졸업을 해서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어린이대공원 쪽에 있는 문화치과라는 곳에서 이제 진료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을 바쳐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을 다시 학교에다가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기대치가 있고 어느 정도 그거에 맞는 내가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연봉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100인데 그 100만큼을 내가 해주면은 그 정도 돈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100 이상을 해줄 수 있었을 때 기대 효과가 그보다 높았을 때 내가 그보다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연봉 대비 훨씬 더 기대 효과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역시 스포츠 스타라서 잘 모르시죠? 교수님 아세요? 남자죠. 잘생겼죠.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의 아들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프로 4년 차인데요.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되게 좋아요. 이제 국내에서 거의 탑 수준에 이르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고졸 출신이어서 지금 23살인가 이럴 텐데 연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2,700만 원을 받았어요. 거의 저희가 받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월급을 받았죠. 근데 본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 전설적인 선수 이종범 선수,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겠죠. 내가 그런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바로 1억대 연봉을 진입을 하고 지금은 3억 9천만 원 연봉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10배 이상 뛴 거죠. 내가 가진 처음에 1년 차일 때 나한테 가진 능력치는 2,700만 원이라고 구단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될수록 내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저희는 이만큼은 못 받겠죠. 쉽진 않겠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삭감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에는 연봉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주는 만큼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사실 삭감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거의 뭐 동결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야구 선수들은 실제로 큰 폭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윤성민 선수라는 분은 거의 뭐 10억 이상의 연봉이 깎일 정도로 자기가 제대로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프로의 세계를 아는 거죠. 저희도 이제 프로처럼 일을 해야지 그만큼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오른다고 했을 때 교수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연봉 등위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오르기는 할 거예요. 일을 한다면. 원장님이 안 올려주면 얘가 나갈 걸 아니까. 요즘에는 뭐 뇌체험 공제 이런 게 있어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올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4년차, 4년차쯤 됐을 때 아, 내가 여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이직을 하고 뭔가를 하고 딴 걸 해야겠다 하면서 이직하면서 또 뻥튀기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오를 거예요.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한계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서 더 오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차 공유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구는 나보다 5만원, 10만원 더 받는데 걔는 야간을 2번 할 수도 있고 다른 복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업무 강도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공유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댓글이 다 삭제가 당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거 베스트에서 사준 글입니다. 댓글이 벌써 10개 들리고 조회수도 608개가 되는 글이죠. 댓글도 많잖아요. 다 쪽지로만 공유하죠. 댓글로 공유 안 하고. 아니, 댓글 다 남은 사람 뭐야? 복잡하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알아보니까 다른 기업체들에서는 이제 사원급에서 2,750만 원을 받을 때 2배가 되려면은 과장급, 차장급이 돼야 된다고 해요. 2배라고 하면은 한 5,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가 됐을 때 내 연봉의 2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냐? 과장급, 차장급이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10년 차가 됐을 때 연봉을 2배 올릴 수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장급이 되기까지도 많은 분들이 진급 누락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어쨌든 그냥 그 연차, 보통 스텝으로 남으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실장이 되고 뭔가 더 다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만 더 높은 기대치를 갖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려본 표인데 이 선은 고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은 이제 실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 인력의 수, 옆에는 연봉을 나타내는 거예요. A를 한번 볼까요? A는 연봉은 낮은데 노동 인력은 많아요. 누굴까요? 1년차 선생님이겠죠. 당연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할 생각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진료실로 투입이 되고 하지만 이제 그만큼의 기대치만의 연봉만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B는 누굴까요? 실장님이겠죠. 당연히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1년차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예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몇몇 살아남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실장이 돼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실제로 잘 받는 상담 실장들은 연봉이 어떻게 되죠? 동의율 70%
20%만 되면은 60%만 돼도 억대 넘어가요. 그렇죠. 저는 왜 그렇게 못 받나요? 저 지금 80% 넘는데. 본인이 기분 나쁘겠죠.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C는 뭘까요? 어쨌든 상담 실장도 만약에 저희가 2,5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그러면 4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억대 연봉만 진입을 하더라도 2배 이상이 아니라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키우면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C는 뭘까요? 그래프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내 연봉은 올랐고 나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7년차, 8년차, 10년차는 됐는데 나를 그 돈에 써줄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굳이 그 돈 줘서 나를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이 취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봉을 낮춰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그 정도 돈 받으면서 평생 일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위생사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그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더 연봉을 높일 수 있냐?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줘서라도 데려가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좀 더 챙겨주고 싶고 더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월급이 아까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내 세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깝다. 그렇죠. 이런 청원이 올라왔어요. 딱 그렇게 대답을 해주실지 몰랐는데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 스웨덴 쪽에서는 실제로 명예직으로 거의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갔어요. 27만 명이나 이제 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답변을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거를 법적으로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더 일을 잘하든지 기대치에 부응을 하든지. 또 이제 내가 사장으로서 알바를 쓸 때에도 이런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정해진 시간 안 채우고 한 10시까지만 하고 간대요. 문 닫고 가버렸어요.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손님이 이제 왜 문 안 열렸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직원들한테는 주는 최저 시급조차도 아까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 입장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가게에 대해서 충성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주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먹어본 추러스에 대해서 맛있다고 사람들한테 판촉을 권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내 가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이 정도 외모를 가지고 주변의 여자 손님들을 다 끌어모아요. 무조건 이 카페는 입소문이 났어. 알바생이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면은 뭐 정체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바생한테는 저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카페에서 더 팔아달라, 더 있어달라 이렇게 월급을 더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영석 PD 연봉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가늠이 가세요? 10억 넘을 것 같아요. 아 나왔죠. 나영석 PD 연봉은 2억밖에 안 돼요 사실. 성과급이 38억이라는 겁니다. 한 해에 40억을 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종류들의 엄청난 히트작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뒤로 광고가 붙고 방송사에 벌어다주는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영석 PD한테는 그만큼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줘도 아깝지가 않겠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저희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병원이 만족하는 인재, 병원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차 때부터 교수님을 만나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나은 사람, 병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그 1년차의 위생사 월급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저도 좀 뛰어넘고 싶었어요. 조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식으로 병원에서 일을 해야지 원장님이 나한테 돈을 더 줄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어요. 근데 교수님을 보면은 교수님을 따라야겠다. 근데 이제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미 완성된 사람이니까. 1년차로서 교수님을 따라하면은 바로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원장님이 원했던 바랑은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와서는 그걸 깨달았지만, 어떤 원장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원장님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생각만 갖고 일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병원에 맞춰가야 되는 건데, 내 생각만 갖고 일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원장님은, 모 치과의 원장님은 자기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고 꼭 자기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원장님은 직원들의 자율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되게 제가 알아서 하는 거를 원하는 편인데, 원장님이 자기한테 보고를 먼저 하는 거를 원한다면 그거에 맞춰가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월에 결과가 안 나오면은 직원들 엄청 불러서 뭐라고 하고, 실장 불러서 갈구고, 이런 원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래도 저번 달보다 10만 원이라도 더 벌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성과급 나눠주고, 이런 원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치과가 만들어지려면은 꾸준한 성장세의 매출을 기록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파도 치는 것 같은 매출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원장님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할 줄 알았지, 원장님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서비스, 우리는 큰 병원이니까 큰 컴플레인만 안 터지면 돼. 컴플레인 터지면 김부장 부르고, 이런 병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환자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받는 걸 원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원장님은 직원을 진짜 빡세게 굴리는 거예요. 뭐 직원 한 명당 거의 환자 한 20명, 30명 보게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원장님은 진짜 내 자식들, 내 친구들처럼 이렇게 대해줘서 평생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원장님은 당장의 매출이 중요하고 너가 여기서 해줄 게 없다라면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이 병원이랑 직원들이 커가는 거를 원하는 원장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원장님이라도 결국에는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만의 경영 방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 병원이 잘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오너로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결에 맞춰가지 못하고 나만의 결로 이제 간다면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병원이 원하는 인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결국에는 연봉 대비해서 기대보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되려면은 병원이 원하는 모습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만 잘났다고 원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원장님한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게 나만의 가치, 나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너무 진부한 말이긴 하죠. 진짜 큰 목표부터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목표치에 맞춰서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되지만, 저도 항상 하는 고민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려봤을 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냈을 때에 내가 어떤 보상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위생사로서 계속 가고 싶은 건지, 내가 50살, 60살 때까지 위생사로서의 계속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40대가 돼서는 치킨집을 차리고 싶은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먼 미래의 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지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게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제가 실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이 될 것 같고 상담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강의를 조금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외부적으로 이제 다른 치과라든지 뭐 대학이라든지 특강을 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결국에는 저희 치과는 이제 그룹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인데 원장님들끼리 다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에서 제가 조금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룹을 조금 운영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3년 후의 모습이고요. 5년 후에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조금 더 인지도도 높이고 조금 뭔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건 간략하게 써본 거고 만약에 1년 후에 내 모습이 이렇다면은 내가 병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거를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실장이 되는 그런 조건들 그런 뭔가 원장님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당장 1년 후에 내 모습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장 세미나도 듣게 되고 필요한 공부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책도 읽게 되는 거고 앞으로 내가 3년 후, 5년 후의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부도 해야겠죠. 결국에는 펀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투자했을 때 결과물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는 거니까 나한테 쌓이는 거라서 그게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장점도 좀 살리고 해야 될 수가 있는데 내 이미지를 병원 내에서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인사 담당자나 원장님한테도 마찬가지죠. 원장님이 저한테 너 템포러리 풀로 다 깔 수 있냐? 그러면은 저는 못 갖는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진 게 그게 단점이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점이 더 큰 사람이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는 건데 단점을 그렇게 크게 약점을 잡혀버리면은 그걸로 꼬투리가 잡혀서 연봉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능력을 키우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진 능력치,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기술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고 원장님한테나 인사 담당자한테 말할 만한 나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일링 할 때 환자가 너무 편해해서 용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환자가 전담으로 나만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병원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왔는데 전병원 직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왜 무슨 일이냐고 이랬는데 풀케이스 환자분이 제가 왜 없냐고 그러면은 이 치과에 올 이유가 없는데 왜 그 사람은 퇴사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뿌듯했죠 속으로.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도 사실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제는 아니지만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원장님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제 시간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가 돼야지 원장님한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저를 찾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남자라서 조금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좀 힘쓰는 걸 좀 많이 맡겨요. 뭐 해달라, 이것 좀 옮겨달라, 전구 좀 갈아달라. 알고 보면은 컴퓨터 전원 콘센트가 뽑혀서 안 되는 건데 컴퓨터가 안 켜진다. 저도 모르는 건데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뭔가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제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사할 때 진 좀 날라달라 이렇게 부르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되게 편해 하시는 편이에요. 남자 대 남자다 보니까 조금 뭐 가끔은 욕도 하고 누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5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사실 그렇게 편애하는 편인데 일요일 날 본인 지인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누가 일요일 날 출근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이제 기계 켜는 방법도 모르고 세트도 깔 줄도 모르고 하니까 좀 와줄 수 있겠냐. 알겠다. 흔쾌히 갔죠. 가서 2시간 동안 수술하고 원장님이 10만 원 딱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받고 싶었어요, 사실. 그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저희는 원래 4시까지 진료를 하는데요. 2시부터 4시까지는 저만 혼자 진료를 해요. 원장님이랑 둘이서. 다른 직원들은 4시까지 하라고 하면 남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3시에 임플란트 상담 환자가 오신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상담하고 저도 상담하고 다 기록을 하고 정리하고 가니까 6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원장님한테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고, 그 환자를 상담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시간 상관하지 말고 오시라고. 내가 있으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오시라고. 제 병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맞춰주시려고 하는 거고, 저도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원장님이랑 그 정도의 관계가 되면은 뭐 높은 연봉을 받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했고 나만 잘한다고 생각을 해봤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원장님이랑 같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원장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교수님 이천에서 주로 뭘 하시죠? 요즘은 일을 안 해요. 어떤 일을 하시죠? 병원에 거의 안 계시죠? 계세요. 아, 계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나요? 네. 그것도 일인 것 같아요. 오는 손님들 맞이해서 VIP 손님들 내가 케어해주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VIP를 소개받고, 영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병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항상 고민하는 우리 치과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인상의 치과를 만들어서 더 많은 환자를 오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수도 있고요. 원장님은 진료만 시키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총괄적인 매니저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소개를 만들어내고 상담을 통해서 환자를 눕히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실장이 돼야 될 수도 있고요. 원장님의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는 걸 막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들고 좋은 치과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자가 돼야 될 수도 있고요. 병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디서라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라도 원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한테 돈 주는 건 원장님이니까. 원장님한테 돈을 받으려면은 내가 경영적인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 나한테 맞는 역할이 있을까? 1년 차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실장님이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영자의 마인드로 일하면은 경영자의 월급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워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 능력을 만들고 원장님이 인정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야지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 가치 상승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거창한 거는 아니고
어떤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데에서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 행동 게임인 거예요. 아,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내 생각은 그래. 병원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일한다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15%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결국에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의 갭을 줄이는 게 연봉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러면은 극단적인 수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저 나갈게요. 근데 자기가 나도 그만큼은 못 줘.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욕만 하는 거예요. 아, 이 치과는 진짜 직원들을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고 직원들 하대하는 곳이다. 나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랑 병원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설레서 협상을 했는데 별별되고 나서 체념을 하고 다시 계속 다니는 식으로 루틴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사를 좀 해봤는데 연봉 인상률을 9%에서 11%를 받고 싶다는 직원들의 가장 큰 열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인상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반 정도가 동결이었어요. 실제로 많이 올려준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죠. 삭감된 사람도 있었고, 누구나 연봉이 삭감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나는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돈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만 하지. 근데 그 생각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고, 나는 내 돈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포트폴리오도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눈에 보일 수 있게 내가 어떤 가치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연봉 협상이라는 거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나한테 해주는 통보가 아니고 내가 원장님한테 말하는 주장이 아니고 서로 간의 협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회사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돼요. 1년차한테는 너는 2년차, 3년차처럼 진료 술기를 조금 더 빨리 키웠으면 좋겠다. 환자 매니지가 됐으면 좋겠다 일 수도 있겠고, 상담실장님한테는 이번 연도는 매출을 조금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일 수도 있을 거예요. 회의가 회사의 요구사항을 먼저 알고 나면은 그거를 달성을 했을 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인상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감정 소비를 하지 않고 정중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고, 흥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꼭 연봉 인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봉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걸로 바꿔야죠. 주 4일만 출근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복지를 더 원한다든지 이런 걸로 협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최저선이 있어야 돼요. 그 선 아래로는 나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계속 연봉만 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 느꼈을 때 얘는 진짜 돈 때문에 다니는 애구나, 어디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는 당신을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연봉협상 3개월 전에는 조금 빡세게 해서 이 사람한테 제대로 된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봉협상이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말했던 주장이 먹히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들었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번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번 해에는 내가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서 이걸 이뤄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만큼 올려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연봉 협상이라는 거는 병원이 아쉬운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병원이 조금 더 날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나한테 얼마면 되냐고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나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원장님이 그걸 몰라주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티를 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협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조건은 조금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내가 1년 차인데 억대 연봉을 받을 수는 없겠죠. 나한테 거는 기대치가 있고 내가 그만큼 기대치를 효과를 낼 수도 없으니까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내 능력이 있어야지 원장님이 그만큼 연봉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급을 못하고 더 이상의 연봉 인상을 받지 못하고 동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이 출중하고 뭔가가 된다면은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만들어냈다면 연봉 상승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치과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치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지만 실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일해야지 하고 들어갔던 치과가 내 인생 치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운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너무 좋은 치과들 얘기를 많이 듣지만 지금 원장님을 만난 것도 내 하나의 운인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왔던 커리어 자체도 어떠한 선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연봉 상승에 필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원장님이 내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연봉 상승이 된다라는 거지. 가치를 못 알아봐 주는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세미나 다니고 열심히 했다라고 해봤자 그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좋게 헤어져서 원장님이랑은 좋은 관계로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명분,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로자로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나한테 떨어지는 돈, 인정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못 주는 사람이라면 저는 당연히 떠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치를 못 알아보는데 굳이 이 사람한테 내가 충성을 바치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도 항상 이런 식으로 부인글을 올려주시는 거고 좋은 치과들이죠. 좋은 치과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가요?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여기를 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면은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원장님한테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험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게 중요도를 많이 못 느꼈었고 보험 청구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조금 더 공부를 시켜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른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을 했고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의 치과를 이뤄가는 겁니다. 원장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치과를 만들어가고 매출을 올리면 저한테도 연봉 상승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가치로 느낀다면 굳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면 되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협상이 쉬워지고 조금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커리어, 내가 목표로 삼은 그 목표까지
가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지금 당장의 연봉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연봉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뤄냈을 때 그때에 대한 기대 연봉이 중요한 거지, 지금 연봉은 그냥 조금씩 오르는 정도, 그것도 저는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목표가 더 중요하고 제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병원 운영에 조금 더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연봉 상승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쉬는 시간 할 거고, 네, 20분 휴식하고 3시 3시 5분. 3시 5분부터 다시 시작.